오늘 풀어볼 문제는 95학년도 수능 시험 자연계 15번부터 17번까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요. 좌표 평면, 좌표 공간이죠. 좌표 공간 도형 문제네요. 그죠? 좌표 공간에 두 점, 0,0,0, A는 1,0,0,0이 있고, 점 PXYZ는 삼각형 OAP의 넓이가 2가 되도록 움직인대요. 그쵸? 네, X의 범위 0하고 1 사이일 때, 점 P 자체가 만든 도형은 편면에 펼쳤을 때 넓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죠. 그쵸? 우선 차근차근 한 번씩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공간 도형이니까, 공간 도형 혹시 아시죠? 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Y가 되겠고, 그쵸? 여기가 이제 Z축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X, Y, Z. 그쵸? X, Y, Z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X축이죠. 여기가 X. X가 1,0,0이니까 여기가 1,0,0,0이 되는 거죠. 이게 A가 되는 거고, 원점은 0,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점 P가 XYZ인데 공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아무데나 그냥 공간상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P, XY XYZ라고 이렇게 놔봅시다. 이 P라는 점을 이렇게 다 떴어요. 그죠? 공간상에 있는 점이 이해되지? 3D는, 공간 도형은 이제 2D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 PXY가 삼각형 OAP는 어떻게 돼요? OAP. 그럼 OAP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OAP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OAP가 넓이가 2가 되도록, 자, X가 0에서부터 1 사이까지만 움직인대. 그쵸? 그럼 X가 여기죠. 그쵸? X, Y, Z축 여기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우선은 약간 2D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은, 여기가 지금 수선의 발을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H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넓이가 2가 되기 위해서는, 그쵸? 넓이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는 변하지가 않죠. 1이죠. 그쵸? 그 높이를 여기를 PH라고 했을 때, 그쵸?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H에는 어떻게 됐을까? H의 좌표값은 어떻게 될까? H는 x, 0,0이 되겠죠. 그쵸? 그 x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x 0,0,0인데,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요 pH 길이가, 그쵸?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하면 되겠죠. pH. 그쵸? 공간에서 어차피 3D까지 생각 안 해도, pH 길이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pH 길이는 Z하고 Y에 대한, 그죠? 아래, 그죠? 위로 올라가는 거랑,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pH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고는 공식에 의해서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pH 거리가, 이게 뭐가 되면은, 여기 넓이는 어차피 1이니까. 그죠? 그 삼각형 OAP는 그쵸?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이죠. 그리고 pH 길이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것이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넓이가 2가 된다 했으니까 pH 길이는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pH 길이로 이렇게 놨으니 이거를 어떻게 4로 놓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 어떻게 루트 제곱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Y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6이 되죠. 이거 보니까 딱 보니까 원의 모습이죠. 그쵸? 근데 이거하고 또 이제 x의 범위가 뭐래요?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네. 그쵸? 요즘은 갖다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즘 표현으로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0하고 1 사이 때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6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경우죠. 그쵸? 그럼 요거를 이제 yz에 대한 그 xy에 대한 이걸 약간 편면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이 4니까 이 여기에서의 반지름 길이는 이제 여기 4가 되겠죠. 그쵸? 여기 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네. 그쵸? 이해되셨나요? 이게 P가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0에서부터 1 사이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원의 모습이에요. 원의 모습이니까 이게 하나의 뭐냐면 원기둥의 모습을 띠는 거죠. 그쵸? 이렇게 원기둥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그쵸? 반지름 길이가 조금 못 그렸네요. 이게 4가 되면 좀 더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둘 다 4 비슷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제 원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 x는 어디까지 변한다고 했죠? 그쵸? 0에서부터 1 사이만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쵸? 이런 식으로. 그게 펼쳤을 때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있냐면 여기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띠 같은 부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 자체는 이런 모습인데, 자 이제 띠 같은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의 모습인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1까지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내가 조금 헷갈리게 그렸네요. 그쵸? 좀 더 이쁘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띠 모습이에요. 원통의 띠 모습. 0에서부터 어디까지죠? 1 사이까지. 이 보라색으로 지금 포인 부분 있으시죠? 그래서 요게 지금 P에 의해서 이게 지금 움직이는 만드는 도형이에요. 전 P의 자치가 만드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게 원의 모습이니까 pH 길이가 이제 원의 모습이니까 pH 길이가 이제 4라는 거 알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에 이제 움직이는 넓이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x는 0에서부터 1 사이까지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니까 이것에 이제 요 띠 같은 부분이 이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펼쳤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할까요? 펼쳤을 때 넓이는 요거 직사각형의 모습이 되겠죠. 그죠? 직사각형 모습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 넓이는 어차피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여기 길이는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원주의 길이죠? 원주의 길이는 똑같은 거죠? 아이고 잘못됐네. 회색이 눌러줬습니다. 원주의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이게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반지름이 얼마? 4죠, 그쵸? 그래서 8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8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펼쳤을 때 넓이를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그쵸? 이걸 구하는 거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8파이 곱하기 1해서 정답은 8파이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쵸? 어려운데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2번 문제네요, 정답은. 아니,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D를 약간 2D로 생각을 해서, 맞아? 이거를 세 개로 다 접근하려고 하면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뭐, 벡터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면을 한 다음에, 이제 요걸 P가 움직이는 걸 pH 길이에 대한 그 자칫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쵸? 4를, 요 원의 모습대로, 그쵸? 중심 좌표가 0,0이니까, 그쵸? 0,0을 4를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도,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각 C가 직각이고, 각 B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직각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점 D를 잡고, 각 BAD의 크기 세타라고 했을 때, AB분의 BD를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직각삼각형 먼저 그려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C각이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C각을 직각으로 써야 되겠네, 그죠? C면 여기가 A, B, C가 되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각 B가 3분의 파이래요.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죠? 그럼 여기 90도고 3분의 파이면 특수각이죠?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요? 그쵸. 루트 3, 저기, 30도가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BC 위에 점 D를 잡았대요. 점 D를 잡고, BAD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 여기는 BAD, 요거 말하는 거죠. 그쵸? 요거 지금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있죠. 그쵸? 이 D를 좀 여기다 잡아야 됩니다. D를 조금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쵸? 그럼 BAD를 세타라고 놓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전체 각은 A의 각은 6분의 파이고 요거는 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 할 때 AB분의 BD를 세타 함수로 나타내요. 그쵸? 그럼 AB분의 BD AB분의 BD인데,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특수각이니까 1대1대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BC의 길이를 모르니까, 요거를 그냥 K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쵸? K라고 놔두면은, 1대2대 루트, 여기는 뭐가 되죠? 2K가 되죠? 여기는 뭐가 돼요? 그쵸? 루트 3K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1대2대 루트 3이니까. 결국 AB의 길이는 뭐예요?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2K분의. 그죠? 그래, BD의 길이는 우리 모르죠? BD의 길이는 모르니까. 2K분의 그 BD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선은 이 BD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각형 요거 ADC의 요거를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겠네. ADC. 요 삼각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전체를 K로 놨으니까 우리가 D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D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눕혀놔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게 조금 눕혀보겠습니다. 요 보라색 부분을 좀 눕히면 여기가 각 C가 되고요. 그쵸? 각 C가 되고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가 몇 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삼각형 DAC의 각은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야 되겠죠. 요 길이는 그러면은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는 각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AC의 길이는 루트 3K라고 그랬죠? 여기는 루트 3K. 그럼 우리가 CD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CD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탄젠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가 돼요?
그죠? 루트 3K분의 뭐가 돼요? DC가 되겠죠? DC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그러면은 DC의 길이는 루트 3K의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거 DC의 길이를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DC의 길이가 이거니까 그럼 BC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BC의 길이가 K죠? 그럼 K 마이너스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BD의 길이는 BC의 길이에서 뭘 빼는 거예요? DC의 길이를 빼는 거죠? 그럼 BC는 우리가 뭘로 놨죠? K로 놨죠. K 마이너스 DC의 길이가 루트 3의 K의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좀 복잡해졌죠?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와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죠, 그죠? 요거를 한번 이제 또 여기로 와서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B분의 BD가 2K분의 BD라고 했죠, 그죠? 그럼 BD의 길이 여기 구했죠,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구하자는 게 이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2K분의 BD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2K분의 BD. 그죠? 그러면 2K분의 BD가 얼마예요? AB분의 BD. 이게 다시 써주면요. AB분의 이게 BD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2K분의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K가 루트 3K 여기가 빠졌습니다. 루트 3K. 루트 3K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K로 좀 묶어낼 수 있겠죠, 그쵸? K로 묶어내면 K 다 약분되겠네요. 묶어내는 게 아니라, K가 다 약분되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2분의 1에, 그쵸? K 약분됐으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2분의 1로 묶어내볼까요? 2분의 1로 묶어내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나머지는 알 수 있는데, 이 탄젠트 세타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요 탄젠트 합차 공식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조금 다시 쓰면은 우리가 저기 탄젠트 기억나시죠? 그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 기억하고 계십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1마 탄탄 1푸탄 그거를 반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웠거든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탄 탄푸탄으로 외웠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이제 반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마 탄탄이었으니까 1풀탄이 되겠죠. 1풀탄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요거는 1 플러스, 자,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6분의 파이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탄젠트 세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통분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분모에다 똑같이 루트 3을 곱해줘 봅시다. 루트 3을 곱해줘 버리면은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디다가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식이 좀 복잡해졌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쓰면요. 결국 AB분의 BD죠, 그죠? AB분의 BD는 2분의 1에, 그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여기 루트 3 있죠, 그쵸? 루트 3 있고 탄젠트 저희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나 나왔어요? 6에 나왔죠?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좀 해야 돼요.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통분을 해야 되겠죠, 뭐. 2분의 루트 3 먼저 곱해줍시다. 루트 3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에 루트 3은 분자에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루트 3 플러스 3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네요. 그쵸? 루트 3에다가 루트 3만 곱했으니까요. 그쵸? 마이너스 되면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3까지 갖고 플러스 될 텐데 여기 지금 루트 3만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에 3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마이너스 나중에 곱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통분을 해야 되겠죠. 뭐 2분의 1을 내비두고 그죠? 그리고 통분하게 되면은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죠?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뭐거든요?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 루트 3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분모는 똑같이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거 마이너스 루트 3은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3 탄젠트 플러스 3 탄젠트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4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럼 2하고 요것도 약분이 되네요. 약분되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이게 간단하게 되네. 남는 거는 결국 루트 3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2 탄젠트 세타입니다. 근데 지금 봤는데 여기 보니까 답에 지금 코사인 사인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3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2배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 상황이죠. 요것도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요. 코사인 세타로 통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어떻게 돼요? 2배 사인 세타죠? 그러면 여기 둘이 약분되네요? 없어지네요. 그쵸? 결국 남는 건 뭐가 돼요? 남는 거는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배 사인 세타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찾아볼 수 있는 게 몇 번에 있어요, 이게요? 확인해 볼까요? 몇 번에 있는지. 4번에 있네요.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그쵸? 이게 같이 그쵸? 여기 4번에 있죠? 루트 3 플러스 코사인 세타 순서가 바뀌어져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코사인 사인 탄젠트 합공식 뺄셈 공식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요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BC하고
BD에 대한, AB하고 BD에 관한 식으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식이 좀 복잡했었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서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를 보면은, 오른쪽에 같은 원점을 출발해서 나선형의 경로를 따라 일정한 속력을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C가 T에서의 X좌표를 XT라고 했을 때, 결국은 Y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쵸? T와 XT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이게 지금 달팽이 모양인데, 이게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쵸?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호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럼 X까지 변화량은 또 어떻게 돼요? 점점 갈수록 X축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X축을 통과할 때는 우리 뭐가 돼? X축을 통과할 때는 이 미분 개수가 뭐가 돼요? DT분의 DX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건 결국 극한에서의 그 진동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위아래로 바뀌면서, 부호가 이제 위아래로 바뀌니까 뿔마로 바뀌면서 점점 X값이 축에서부터 멀어지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위아래로 바뀌는 거니까 5번은 땡이고요. 그죠? 근데 1번, 3번, 4번 중에서 이제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쵸? 이게 동일한 움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크기는 똑같은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Y축에서 멀어지고. 근데 얘는 점점 갈수록 Y축에서 안 멀어지고 있죠? 땡이고. 얘는 멀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뾰족뾰족 돼 있죠. 그쵸? 이게 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땡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나선형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가 1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조금 이제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게 미분계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곡선을 딱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쵸? 미분계 그래픽 모양을 따른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7번까지 풀었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